자, 오늘은 인공지능, 이 AI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규제 경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기술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노래에 담긴 존 레논의 목소리가 사실은 AI로 복원한 거였다는 거죠. 밴드의 허락도 받았고 심지어 그래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자, 이걸 새로운 예술의 탄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걸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AI가 허락도 없이 만든 드레이크의 노래는 나오자마자 바로 삭제됐거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음악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AI를 규제하려면 일단 AI 시스템이 뭔지부터 정의해야겠죠. EU AI 법을 보면요, 이걸 아주 넓게 보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예측이나 콘텐츠, 결정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계 기반 시스템, 이게 다 AI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정부가 나서기도 전에 이미 법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 나갔다 싶은 AI 시스템들은 벌써 위헌 판결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네덜란드에서는요, 복지 사기를 잡아내는 AI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투명하지도 않고 차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또 2023년 독일에서는 예측 치안, 그러니까 범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자, 이렇게 법원에서 판례가 쌓이니까 이제 각국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레드라인, 즉 AI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법을 보면 아주 명확한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사회적 점수를 매긴다거나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조종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죠. 또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긁어모으거나 실시간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기술 규제를 두고 전 세계가 크게 세 개의 진영으로 쫙 갈라지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유럽연합, 즉 EU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미국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한데요. 유럽은 주의 의무 모델이에요.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책임 보호망 모델입니다. 혁신을 위축시키면 안 되니까 플랫폼에 어느 정도 면책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의 국가주도 통제 모델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규칙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규범의 다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 새로운 디지털 규정이 완전히 시행된다고 상상해보면요. 2025년 신문 헤드라인은 아마 이럴 겁니다. EU 애플의 5억 유로, 메타의 2억 유로 벌금 부과. 그리고 최초의 사례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으로 일론 머스크의 X에 무려 1억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나라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AI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미래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쪽은 파멸론자들입니다. 이들은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위험에 집중하죠. 다른 한쪽은 부머 또는 가속주의자들인데 이들은 편견이나 불평등 같은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술 발전을 최대한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는 누가 쓰면 없어지는 경쟁적인 자원이지만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쓸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비경쟁적 자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규제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I 산업이 이미 너무 막강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정치적 고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AI 경쟁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가는 길인데 바로 프론티어 AGI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최첨단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충분히 좋은 AI에 집중합니다. 이걸 경제 전반에 널리 보급하고 아주 잘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죠. 자, AI 경쟁의 막은 올랐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최고의 AI를 만드는 쪽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쪽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단순히 기술의 미래를 넘어 다음 세기의 패권을 결정지을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